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최근 환구시보가 한국의 대응에 화가 난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어선에게 함포 사격을 허용했는데요. 이를 보고 한국은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국가다 라며 발작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들은 남의 바다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자비를 바라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모습인데요. 중국 언론은 중국의 불쌍한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선 서민 계층인데 한국은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그들을 상대로 함포를 쏘아댄다며 양국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중국의 어민들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해경들이 한국의 바다를 불법 침입한 중국 어선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지하려 하자 해경들의 고속 단정을 의도적으로 수차례 세게 부딪히며 고속 단정을 침몰시키는 수법을 쓰는 작자들입니다. 일례로 세 척의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경의 고속 단정 한 척을 둘러싸고 차례로 부딪히며 망가뜨렸고 결국 해경정이 침몰하게 된 전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위험한 무기들로 해경들을 위협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거의 소말리아 해적 저리 가라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바로 중국 어민들입니다. 작년에는 하도 울릉도 쪽 해협을 몰래 들어와 오징어를 싹쓸이 해간 탓에 한국 어민들이 잡을 오징어가 아예 없어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역대 최저 어획량을 기록하며 어선 연료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한국 어민들의 통탄의 소리까지 들려왔는데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판단한 우리 해군은 모든 무기 체계를 총동원해 중국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한국 해군은 중국의 불법 어선들에 대한 함포 사격을 허가한 것에 더불어서 새로운 유도 로켓 장착과 분당 4,200여 발을 쏘아대는 함정 최후의 방어무기인 골키퍼까지 대동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탑재된 골키퍼는 근접 방어무기로서 미사일을 제때 막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순간에 분당 4,200여 발의 총탄을 미친듯이 발사해 마지막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해경들의 해경정까지 침몰시키며 폭력적으로 나오는 중국 어민들을 참교육시킬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보자는 태도로 끊임없이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민들은 한국 해군이 골키퍼를 장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랴부랴 당분간 공해상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해버렸는데요. 귀신같이 중국이 동해에서 어업 중단을 하자마자 울릉도 영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오징어 어획량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더 이상 한국 해협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이참에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한국이 점잖게 대응하니 만만한 줄 알았나 보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격침만이 답이다. 개벌에 난 못 주지. 시간 문제일 뿐 또 돌아올 거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놓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대로 중국이 지금은 깨갱하며 꼬리를 내리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언제 또 스멀스멀 나타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강력한 한방에 감동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과 멕시코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을 유독 만만하게 보는 걸로 유명하죠. 한국 해협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한국에게 얻어터지면 애꿎은 필리핀 해협까지 내려가서 조업을 하는 것이 중국 어민들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지독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필리핀은 중국에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해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국 경비정이 외국 선박을 향해 발포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필리핀으로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으로선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필리핀 어부들이 발포를 해대는 중국 경비정 때문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어부들이 스스로 어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해 지난 3일 일간지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어부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한국을 본받아 이를 악물고 무장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제 무기를 잔뜩 구매해 중국 불법 어선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애초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며 우리는 중국을 대항할 목적으로 한국 무기들을 구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중국에 당한 피해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중국이 필리핀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들이나 캐나다, 영국 쪽에 가서도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에게 필리핀은 그야말로 밥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필리핀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뺑소니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리드뱅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 불법으로 침입해 필리핀 소형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중국이 침몰시켜버린 필리핀 선원 22명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에 빠진 채 죽기 직전까지 헤엄치다가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필리핀 공군은 기존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와 함께 작전할 12대의 F-16급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특히 필리핀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해군력 증강인데요. 2028년을 목표로 중국에 대항할 만한 엄청난 대규모 해군력 건설 계획을 내놓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력은 중국은커녕 같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단 7척 뿐이며 얼마 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척의 2800톤급 호위함인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돈이 없는 탓에 옵션 없이 깡통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호위함임에도 대한 미사일조차 달려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 또한 2016년 한국에서 퇴역한 충주함을 기증받아 이름을 필리핀식으로 바꾼 콜라도 얍입니다. 한국이 필리핀에게 충주함을 기증해주며 함대함 미사일을 함께 준 덕분에 콜라드 얍은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 가운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입니다. 나머지 4척 중 3척은 미 해안경비대가 30년가량 사용하고 넘겨준 노후 경비함이고 다른 한 척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해함으로 쓰다 넘겨준 것으로 배에 기관포를 달아 초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필리핀은 포스빅스 구상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해군력 증강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때 포스믹스 구상은 부족한 예산 상황을 감안해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개념입니다. 필리핀은 이 해군력 건설 계획에 10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2조 4,5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본받아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보이는 계획인데요. 필리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총 6척의 방공 호위함과 12척의 대잠 초계함, 12척의 원양 초계함, 3척의 잠수함, 4척의 전략 수송선을 핵심 전력으로 하고 40척의 초계정, 42척의 고속 공격정을 보조 전력으로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양 초기함과 전략 수송선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사업인 방공호함과 초계함은 모두 한국제 무기를 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방공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800톤급 호위함인 호세 리잘급 2척을 구입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머지 추가 4척 역시 현대중공업의 호세 리잘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4척까지 모두 호세 리잘급으로 채운다면 현대중공업은 약 1조 원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잡는 데는 한국 무기가 최고다는 말이 원래는 인도군이 K9을 구매한 후 나온 말인데요. 양아치국을 상대로 하는 필리핀 군에게도 똑같이 통하는 말인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